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제가 이왕 뭐 결정됐으니까 네. 이 안철수, 홍준표 네. 나는 요사이 뭐 그 다 이런 이 노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이 기회는 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 대통령 선거 도전이 여러 번인 분이 이번에 두 분이 다 떨어지셨어요. 예. 처음 나온 분들이 두 분씩 쉽게 살아남았고. 말하면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늘 하는 상투적인 수법을 그대로 안고 와서 신비함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뭐 어떻든 신비감이 없다는 게 그게 그 책에 나옵니다. 네. 정치학 책이에요. 네. 이 신비함이 없으면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아주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은 다 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때 인사청문회 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고 또 국회 뭐 상임위 활동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러나 대선에 도전하는 그 후보로서의 그 입장은 또 새로운 신상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게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표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정치 경력이 아주 오래됐고 네. 탄탄히 그 사람의 그 김문수라는 상표가 김문수라는 상표가 보여주는 어떤 신뢰감 네. 이게 계속 쌓여온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죠. 느닷없이 등장한 신인 스타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윤석열이 키워준 사람인데 배신자 프레임이 본인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씌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뒤집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 예. 근데 지금 뭐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가서 부둥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힘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네. 김문수 후보는 너무 한쪽 면만 계속 갔으니까 얼마나 더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유연함을 보여주냐 하는 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다른 사람이 일부러 뭐 그렇게 요구도 안 했는데도 일찌감치 대구시장짜리를 펴펴하게 던져버리셨어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래서 감히 내가 홍준표 후보에게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우리 국가를 위한 하나의 그 책략을 만들 때다. 그리고 일단 공부를 한 다음에 진짜 은퇴를 해야 될지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나서야 될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십시오. 왜 일단 지금 좀 말리고 싶으시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저 정도 인물을 하나 키우는 게 참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참 힘듭니다. 우리는 인물을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네. 인물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쉽게 버려버리잖아요. 키우기에는 그러나 이미 그 우리나라 정치의 거의 원로급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키운다는 말은 조금 아직까지 원로 아니에요. 그 중진이다. 54년생이 무슨 원로입니까 원로는. 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나이 차이는 22살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뭐 요즘 시세에서는 아버지 뻘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삼촌이죠. 삼촌, 아저씨, 뭐 이런 뻘. 삼촌도 아니고 삼촌이. 예. 그런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 김문수가 그 이재명과의 경쟁력 그걸 내가 올랐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재명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은 이미 후보입니다. 네. 본선에서 뭘 내세울 거냐. 내세울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뭘 내세울까요? 네. 이재명이 내세우는 것은 내가 감히 예언을 할게요. 소년공을 내세울 겁니다. 나는 소년공 출신이다. 나는 소년공 출신으로 검증고시를 거쳐서 법대를 갖고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 네. 그런데 그 소년공에 맞서서 이 노동 문제를 세울 수 있는 분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이게 범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김문수는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공장 생활이라는 게 이렇다 어떻다라는 말을 이재명은 김문수 앞에서 감히 꺼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리고 노동 문제 예. 특히 그 좌파 분배 정책 네. 이런 데 있어서 김문수 앞에 잘못 그 좌파 말 정책을 꺼냈다가는, 얘기하면 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재명이 그 김문수와 부딪혔을 때 겪어야 할 당혹감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 이쪽 보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란 프레임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받잖아요. 네. 내란죄로. 거기다 김건희의 조리돌림이 시작됩니다. 네.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국가의 그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있던 분이 그리고 뭐 인사에 개입을 해서 김건희 라인이다는 등 온갖 말들이 막 떠돌고 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꼼짝만 한다 이런 말들이 시중에 그 술집에서 안주거리로 등장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포토라인에 올랐으면 그것이 대중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하호 그리고 장사미사들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선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만약에 검찰총장 신분정 같으면 대선 기간 안에는 소환하지 마라. 그렇죠. 그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절대 서울고검장이 특수본 본부장이 박세윤이에요. 네.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 요사이 뭐 그게 먹혀드는 시대입니까? 경찰만 하더라도 3인자 4인자인지 모르는 애들이 하긴 그렇습니다만. 1인자 2인자를 불러가고 손에 수갑 채워버리고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네. 이런 이상한 것이 내란이지 거꾸로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란죄 뒤집어 쓰는 순간에 맛이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조심하세요. 지금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공격 방식. 네. 이게 김건희 여사를 조리돌림시키고 윤석열 내란죄 프레임에 네. 해서 너희들은 내란 세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쪽 국민의 후보를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역시 김문수 후보를 그런 면에 있어서 최종 이 국민의 후보로 올린 것은 올리게 된 뭐 물론 아직 한동훈과의 경쟁이 있습니다마는 나 잘한 것으로 보이고 꼿꼿한 이미지. 예, 네. 잘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난 당심은 이번에 김문수였을 것이다. 네. 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예. 대표는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63% 지지로 당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대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상당히 아니요. 와해가 그 됐다고? 와해가 됐죠. 그래서 난 당심이 이번에 김문수에 갔다고 아, 봐요. 예. 뭐 내일 신문에 좀 자세한 분석이 나오겠지만은 네. 모르겠습니다. 제 분석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일단 나머지 하나 네. 진짜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 후보들 간에는 그 요번에 후보 4명은 다 따로 뭐 콩클라비식으로 한다 아니면 원샷 경선을 한다. 아, 단일화 어떻게 하느냐? 한국수와의 단일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만약 시작이 되면요. 예. 온 국민의 관심이 총 집중이 될 겁니다. 노무현이 왜 이회창을 꺾었는데 그 정몽준과의 단일화에 온 국민이 다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전광석화처럼 됐어요. 그때 한 그 일주일 상관없는 그때도 3번 토론회를 했거든요. 네. 내 기억이 맞다면 토론회 3번 했어요. 예. 예, 노무현, 정몽준 토론회를 3번을 했는데 네. 그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그런 공격을 했어요. 왜 특정 후보 단일화 하는 데 대해서 공영방송이 중계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회창 후보의 독자적인 그 자기 정책 발표하는 시간을 따로 KBS인가 뭐 MBC인가 줬다니까. 네. 그 정도로. 그런데 그건 시중에 얼마 안 돼요.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안 그랬거든요. 관심은 정몽준이냐. 스타 있잖아요. 그때. 네. 그때 스타였는데 이 정몽준이냐 아니면 노무현이냐. 예. 그래서 노무현으로 되니까 와!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마지막 이 선거 바로 전날 예. 선거 전날 정몽준이가 난 단일화 안 해. 단일화 나 빠지겠어. 그러니까 노무현 그 후보가 예. 정대철 그 선생을 딱 데리고 예. 그 대문관에 가서 벨 한 두세 번 누르고 계속 서 있었던 거잖아요. 나와라. 계속 또 두드리기도 하고 앞에 카메라는 피 둘러서가 있고 정몽준 선생이 그때 나왔으면 예. 노무현은 떨어졌을 겁니다. 낙선했을 건데 안 나와. 안 나오고 안에서 자버렸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 12시 훨씬 지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 허무하게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금 국민에게 다 알려졌거든. 그 발걸음에 몇십만 표씩 예. 쌓이는구나. 예, 이튿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다 전화해갖고 빨리 투표해라. 너 오늘 아무리 바빠도 투표해야 돼. 노무현 찍어야 돼. 뭐 서로 다 이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민심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이번 그 선거도 예. 아직까지는 수혜절 드라마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그리고 한덕수 후보든 정말 제대로 된 스핀닥터를 좀 찾아서 예, 감동을 줄 단어 하나를 찾아내세요. 이 국민들을 움직일 단어 하나를 찾아라. 그런데 전 변호사님, 김문수, 한동훈 둘 중에 누가 더 한덕수 대행하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일단 김문수가 네.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쭉 살아오면서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륜. 예, 예. 한덕수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경륜 있잖아요. 네. 경륜과 경륜이 딱 충돌로 해야 되는데 예. 솔직히 거기에 한동훈의 경륜은 윤석열이가 검찰 후배로서 쭉 키워준 경륜밖에 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국가 정책에 비단 나이가 22살 차이가 아니라 예. 그만큼의 경륜 차이가 예, 있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예, 논의하는데 네.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 정치 경험뿐 아니라 수많은 삶의 궤적들 보면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이 서울부터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문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문수와 또 한덕수의 그 경륜은 또 차이가 납니다. 네. 한덕수가 가지고 온 이 경륜은 어떤 의미에서는 치열한 길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나는 획득을 하면 제대로 된 토론도 나올 것 같고 토론을 한 3번 하면 네.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우리가 무엇을 보수라고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는 왜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그 애를 먹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토론할 때 보면요. 예. 내가 이게 한 후보가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탄핵에 찬성 반대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지금 최종 주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 내가 드린 얘기인데 예. 토론을 하는데 재치만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뒤의 그 배우를 공격을 해버리는 네. 그런 식의 문답을 자꾸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정규가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예.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해. 홍준표 후보가. 네. 내 같으면 이 팔뚝 한마디 하겠어 그냥.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고.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도 나름대로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이걸 못 때려. 지금 이게 무슨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따지어 물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건 못 묻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근데 어떻든 아마 그 한동훈 후보도 마지막 그 김문수 후보와 토론할 때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만 시청자들에게서 점수를 딸 겁니다. 점수를 따야죠. 네.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다는 이제 가정하에 그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할 때 여론조사로 합니까? 아니면 후보들끼리 둘이서 만나가지고 단판 지키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예. 가장 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네.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은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냐 이러지만 네. 여론조사도 어차피 문항 하나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을 왔다 수가 갔다 할수 있고 있으니까. 나중에 불만이 다 터져 나옵니다. 네. 그럴 필요 없이 사실은 콘클라비식으로 이런 방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카메라 CC 카메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둘이서 치고받든지 말든지 물 한 컵씩 딱 주고 아니면 커피 한 잔씩 딱 주고 그게 가장 불만이었고 둘이서 간이 찢고 볶든 뭐든 합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자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 그리고 콘클라비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그렇군요. 원샷 경선. 그럼 뭔 뜻이에요? 원샷 경선 딱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딱 끝내버리자. 뭐 여러 가지 딴 말 없이 딱 네. 끝내버리자. 뭐 이런 얘기고 네. 이 제안은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 보수 중에
지금 급하게 한 3, 4일이면 대의원들을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아, 예, 예. 보수 원로들 젊은 2030부터 예. 예, 70, 80까지 아니면 90도 좋다. 몇 명쯤? 예, 저쪽에 김영석 교수 모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해서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딱 해서 그분들이 콩쿠라비를 하도록 하자. 그게 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20대 청년들도 넣고 예. 30대, 40대 뭐. 예, 2030 청년 넣고 3040도 넣고 예. 3040이 그 우리 사회 주력 부대잖아요. 네, 네. 넣고 50, 60, 그다음에 70, 80, 90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 모셔오고. 아, 예. 예. 그래서 그 나는 그런데 콘클라베를 한 2박 예, 3일쯤 해가지고. 예, 네. 나는 그런데 이번에 그 한덕수 그 김문수 두 분에게 가장 걱정했던 게 뭔지 압니까? 한동훈은 권력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네, 네, 젊은 네. 친구가 네. 권력 의지가 대단한데 난 두 분이 평소에 권력 의지가 없어 보였거든. 네. 그런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네. 이 긴 이름의 직책을 떠나면서 네. 마지막에 국가안보의 최고 사령탑 현장을 챙겼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안 들리고 자기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를 들려서 나온다. 네. 그 얘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브런슨 예, 한미연합 사령관이 페란이 오는데 꼭 좀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바람이 지금 늦어진 거예요. 여기에 카운터 파트너가 국방부 장관이 없으니까 예. 여기에는 그리고 한국은 이게 그 군사의 체제가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연합사 부사령관이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없고 차관이 만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자리를 지켜야 예. 되는 명분이 딱딱 연결되는군요. 그게 좀 지켜달라. 네. 예, 지켜서 이게 함정에 관한 그 한미 협상 문제 이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사인만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 한덕수 병장 잘 알았습니다 하고 압수하고 나온 거예요. 그거 보면 그리고 이 권력 의지가 왜 또 대단한가 하면 이미 비서실장, 비서실장 나갔고 사표 썼고 뭐 정무실장 뭐 이런 공보실장입니까? 네. 다 나오기도 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캠프를 만들겠다. 예, 내가 소수 정예. 예, 작은 캠프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캠프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캠프 한다 그러면 혹시 뭐 국밥 얻어 먹으러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작은 캠프를 만들겠다. 뭐 어떻든 내가 보기로는 그 한덕수도 권력 의지가 있고 김문수도 권력 의지가 있어요. 네. 다행히. 예. 그래서 이 권력 의지들이 없으면 참 걱정이 클 텐데 네. 권력 의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나는 이번 선거는 이긴다고 봐요. 이래서 최종 우리 범보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범보수의 최고. 예, 후보. 그러면 국민의힘 곧장 입당을 해야죠. 아, 그렇네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못 합니다. 그러면 5월 10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그러면 없네요. 예, 그래서 빡빡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5월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한 6일 사이에 단일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네. 진짜 문구를 닫고 콩크라비식으로 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없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후유증도 적고 여론조사에 기대는 예. 간판이긴 하되 100여 명의 선거인단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농담을 우리 국민들이요. 네. 지금 범보수 국민들은 어릴 때보다도 지금 걱정을 합니다. 이번 선거가 뭔가 하면 1. 체제 전쟁. 1이 체제 전쟁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길을 그대로 찾느냐 아니면 그 길이 허물어지느냐는 생사의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웃고 있지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든 이번에 그 통과를 한 이 김문수, 한동훈 두 분 다 축하를 드리고 나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특히 안철수 후보는 아직 젊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니 4번에서 실패했는데 5번 하면 어때요 그냥.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근데요. 네, 이상은
우리나라 시사평론계의 독보적인 논객이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